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릉을 찾아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강원도, 강릉시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 남대천물을 오봉저수지로 끌어올리는 공사가 마무리돼 오늘부터 하루 10,000톤의 물을 생활용수로 보태게 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 오봉저수지 한쪽에 새로 연결된 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14억 원 지원으로 공사가 진행돼 온 강릉 남대천 용수 공급 사업이 마무리된 겁니다. 어제 시험 통수를 해서 지금부터 통수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2km 정도고 간격은 250mm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여기 말고 또 새로운 보조선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루 10,000톤, 현재 강릉시의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의 13%가량이 오봉저수지에 채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비가 내리고 강릉 남대천 수량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곳 바로 옆에 예비용 수도관도 함께 매설했습니다. 하루하루 말라가는 오봉저수지를 점검하기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릉을 찾았습니다. 윤 장관은 강릉의 가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고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지원한 강릉 남대천 용수 공급 사업도 점검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현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강릉 시민들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파악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는 윤 장관에게 강릉 가뭄 극복을 위한 긴급 호소문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윤 장관은 강릉시 재난상황실을 찾아 가뭄 현안과 추가 지원책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전국적인 급수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가뭄 정책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러고도 지금 힘에 붙일 경우에는 전국 타 시도회까지 전국적으로 좀 지원해 주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한 다양한 단기 대안들이 속속 선보이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강원도, 강릉시가 힘을 모아 사상 유례 없는 가뭄 위기를 극복해낼 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오늘 소환 조사했습니다. 권 의원은 정치 공작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달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권 의원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특검팀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자신은 결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구속 기소된 윤영우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2022년 2월에서 3월 권 의원이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를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간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재작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통일교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탄광이 일찍 문을 닫은 폐광 지역의 회생 대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만 확장됐을 뿐 앞으로 갈 길이 멀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폐광 지역의 최대 현안인 경제진흥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태백의 청정 메탄올 제조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자원 클러스터 구축에 3,540억 원, 삼척의 첨단 가속기 중심의 의료 클러스터 조성에 3,6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폐광 지역 시군은
7,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각각 1조 원 넘는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태백은 3만 4천여 명, 삼척은 1만 8천여 명의 고용 효과도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 26년부터 딱 5년 동안 계획된 대로 착착 서질 없이 준비해서 2030년엔 멋진 공장 이런 시설들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광을 대신할 핵심 사업이 정해지면서 지역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앞으로 대체 산업 효과를 어떻게 실현시킬지가 중요하다는 신중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장 빠르면 내년 초로 예상되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큰 사업을 심사하는 것인데 이 문턱을 넘어야 구체적인 사업 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실제 관련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고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경제 기대 효과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입니다. 또 지금까지 수조 원을 투입한 대체 산업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추진할 예정인 또 다른 사업들이 상승 효과를 함께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것들, 부정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보죠. 시민들하고 잘 의논하면서 의회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전체로 중앙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세 차례나 연장돼 2045년까지 경제회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폐강지역 지원특별법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치밀하게 고민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속초의 한 요양센터에서 입소자의 옴 피부병을 은폐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속초시가 확인해봤더니 해당 센터와 병원을 거쳐간 옴 질환자가 4명이었는데 감염 기간이 수개월 동안 지속된 것으로 추정돼 지역사회의 확산이 우려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가량 속초의 요양센터에서 지냈던 장모 할머니는 요양센터와 연계된 병원에서 간병과 피부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피부 곳곳에 딱지와 상처가 생겼고 가려움으로 자주 긁다 보니 요양센터는 할머니 양손에 장갑까지 끼웠습니다. 장 할머니는 요양센터에 있을 때부터 가려워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몇 분이 같이 계셨었어요? 요양원 안에 한 개 실에? 네 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잤지 뭐. 잠을 제대로 안 해요. 요양센터의 협진병원에서 옴 질환 전용 연고를 처방받았지만 최근 옴 진단을 내린 곳은 외부 의료기관의 피부과였습니다. 지난 5월 말 옴 진단을 받았던 또 다른 90대 노인 역시 해당 요양센터에서 생활했습니다. 외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근거로 판단해 볼 때 해당 요양센터에는 최소한 3개월가량 옴 환자가 별도의 격리 없이 생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호자는 요양센터에서 욕창까지 생겼을 정도로 옴 질환을 제대로 관리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가족한테도 얘기해서 어머니는 따로 격리를 시켜라 아니면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데 노인은 그냥 방치해놓고 거의 따지면 학대죠 이게. 밤새도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속초시는 해당 요양센터와 병원을 거쳐간 옴 환자가 4명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 현재도 옴 질환 의심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취재진이 해당 요양센터를 방문했을 때 병실에 있던 입소자 2명이 머리를 긁고 있었습니다. 속초시는 현재 해당 요양센터에 옴 확진자가 없고 소독과 위생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옴 환자 발생 대상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계속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항상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노력하겠습니다. 옴 질환자들은 협진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녔고 병원과 요양센터 직원까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어 기생충으로 옮기는 옴 질환에 대한 추적,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6.4%까지 떨어져 이번 주말쯤 심리적 마지노선인 15%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오늘 기준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어제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봉저수지 담수량은 1,430만 톤인데 현재 남아있는 양은 234만 톤 정도로 농어촌공사는 이대로 비가 오지 않을 경우 9월 20일쯤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가뭄 재난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민간단체들의 생수 지원이 잇따르며 이번 주 내로 전체 보유량이 100만 병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어제 충남도청과 강원도 상공회의소연합회, 강릉시 4H 청년농업인 연합회, 태봉산업에서 5만 4천여 병의 생수를 지원한 데 이어 오늘도 신한은행이 26만 병의 생수 지원을 약속하는 등 생수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강릉시에 지원된 생수는 모두 88만여 병으로 강릉시는 이번 주 내로 110만 병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생수가 필요한 읍면동에 2만 2천여 병을 보낸 데 이어 추가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소방서가 가뭄 장기화로 인한 시민 생활용수 부족 해소를 위해 영동 지역 소방차 22대를 동원해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릉소방서는 오늘부터 소방차를 이용해 면곡 정수장에서 물을 채워 홍제 정수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하루 465톤의 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도내 전체 소방서의 소방차 46대를 추가 동원해 하루 1,005톤까지 지원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삼척시 가곡면에서 70대 주민이 말벌집을 태우다 발생한 산불이 거의 꺼졌지만 잔불 정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젯밤 9시 30분쯤 큰 불길을 모두 끄고 오늘 헬기 2대와 인력 130여 명, 진화 차량 30여 대 등을 산불 현장에 투입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약 33만 제곱미터에서 더 이상 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인근 주민 4가구가 마을회관 등지로 대피했고 공무원 등 3명이 골절상을 입거나 탈진 현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강릉시가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섬석천 자연재해 위협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총 사업비 468억 원을 투입해 섬석천의 군부대 하부 통과 구간의 통수단 면적 부족과 하류부 폭이 좁아 발생하는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실시 설계와 행정 절차를 마친 뒤 공사에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섬석천 하천 정비 사업은 군부대 구간 0.97km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턴키 발주로 상류 구간 2.8km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사업비 435억 원 규모로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